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테스트. 사실은 시험입니다. 시험. 저는 간단한 시험은 아니고 시험이라는 느낌이랑 좀 다르게 그냥 퀴즈를 보통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고사에 대해서 대학생까지도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제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고요. 사실은 한국은 시험 공화국이거든요. 모든 게 다 시험 공화국이에요. 모든 시험을 엄청나게 보죠. 끝판왕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핵심은 수능이죠. 수능. 수능 보고 나서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험에 대해서 뭐 이게 시험에 효과가 있느냐, 뭐 시험을 통해서 뭐가 진짜 인재를 제대로 뽑느냐, 뭐 시험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사실은 수많은 시험은 사실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그냥 간단한 퀴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다면, 자, 이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객관식이 있겠죠. 단답형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보통 이제 오지선다. 근데 이거 문제 내면 사실 똥이겠죠. 똥. 그냥 아이들이랑 그냥 사실은 저는 가볍게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문제를 내서 그냥 면접으로 시험을 봤다. 아니다, 똥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아이스크림이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런 걸 면접으로 보면 큰일 날 거야. 회사 CEO가 아닌 이상. 왜? 이걸 보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현상.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냥 누가 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만 문제에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 제기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은 물론 기존 지식도 있지만 조금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이 저걸 문제를 냈을까 할 때,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이게 똥인지 다른 대답을, 다른 생각을 좀 가진 사람도 뽑고 싶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능과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음, 요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급식이었거든요. 급식. 급식이 뭐 좀 이렇게 급식 평가표를 해가지고 뭐 7월 7일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급식 평가표잖아요. 평가표. 급식 먹고 나서 이걸 만약에 학생들이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급식의 양이나 뭐 조화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평가니까. 이 평가.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성적표가 나오듯이, 성적이라는 건 사실 등수고 점수잖아요. 이건 점수는 아니더라도 한눈에 볼 때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이거 한 일주일 했는데 학교 급식이 엄청나게 맛있어졌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영양사분이 이런 거 보시면, 자기가 매일매일 음식 한 거에 대해서 평가할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그만큼 평가를 보냐, 점수는 안 나와도 매출이랑 이익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표가 없어도 되죠. 근데 선생님들 만약에 수업 자체를 수업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만날 아이들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 수업이 진짜 좋아질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시험 자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서 그게 피드백으로 내가 진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나,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것도 들지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학생들 평가 뭐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쭉 뭐 주소도 알려주고 막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제 여기 코로나19 속 그 9급 공무원 18만
18만 5천 명 응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좀 이거였어요. 드는 생각이, 야, 국군 공무원 시험 얼마나 볼까? 물론 수능은 더 보죠. 수능은 더 볼 수도 있어요. 뭐 인원은 뭐 찾아보면 금방 차이가 나겠지만, 도대체 얼마를 뽑을까? 합격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얼마를 몇 명을 뽑는데 얼마나 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니까 뭐 여기 18만 5천 명 정도 본다는데, 야, 18만도 이게 엄청난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은 뭐 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5급도 있고 뭐 9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매진하기 위해서 뭐 1년, 2년, 뭐 길게는 더 오래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공부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랑 좀 관련된 일을 좀 찾아서 좀 하면 어떨까. 지금 대학교 나와서도 자기랑 관련 없는, 학과랑 상관없는 직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손실이 사회적 손실, 뭐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사실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재능 낭비, 사실 인생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4,900명 선발하는데 지금 평균 경쟁률이 37.12 나왔어요. 37. 여기 뭐 임용고사 시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지원자 보니까 18만 5천 명이었고, 13만, 응시가 13만, 거의 지금 13만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 응시률은 70점이고, 실제로 이제 4,985명, 지금 18만 중에 한 4,900, 한 5천 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손실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2016년에 조사한 어떤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 공시의 사회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해가지고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실제로 조사한 게 있는데, 조사했더니 지금 2016년 기준으로 17조가 넘습니다. 17조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뭐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 경제 낭비 이런 거 엄청난데,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그럼 왜 하필 공무원이 될까?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왜 안정적인 직장일까라고 생각하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안정적으로 일하라는 의미로 사실은 안정적 직장이 된 건데, 지금은 수능도 그렇고, 이 공무원의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시험이 보고 나면,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계속 그 직장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릴 일이 없거든요. 의사 면허 하고 나서 의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의사 면허를 하고 있고, 변호사가 뭐 검사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도 하고 있고, 그런 그 시험에 대한 엄청난 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조선시대 과거제도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시대도 보니까 얼마나 시험을 많이 봤나, 뭐 응시 인원이 얼마나 됐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은 좀 더, 뭐, 조선시대는 더 했더라고요, 조선시대. 이 공무원 시험, 뭐, 과거로 얘기하면, 아유, 과거 얘기할 거 없지. 사실 과거지. 과거 제도를 보면, 뭐, 사실은 고려시대 광종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엄청나게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 계속 지금 뭐, 한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급제자 나이가 평균 36.4세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나이가 평균 36.4세. 야, 그러면 한 뭐 서당은 빼버리더라도 청소년기부터 해도 한 지금 14살, 뭐 15살부터 한다고 하면 20년 넘게 오직 그 과거를 위해서 20년간 공부만 한 거예요. 진짜 유구 경력만 연락해.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무원 시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평균 얼마나 나이를 볼까를 지금 평균 결혼 나이가 30세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도 거의 그거에 근접하지 않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한 10년 넘게 12년을 연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나가자마자 바로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고 그 수많은 것 때문에 공채가 사실은 공정한 것 같고 수시가 공정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해진 정해진 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답만 써야 되거든요. 답이 있는 것만. 그리고 그게 사실은 과연 그 조금 진짜 그게 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똥처럼 진짜 우리가 막 집어넣는 어떤 지식이 똥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똥 자체를 좀 달콤하고 더 맛있는 좀 창의력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볼 수 있는 뭐 쓰레기 문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더 지금의 재활용은 제가 할 때도 좀 나오는 얘기인데 어디 있어? 글씨를 좀 써가면서 얘기해야 되나? 어디? 저도 이제 재활용 가져다가 뭐 지금 과학단원에서 물질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에서 하고 싶은 게 사실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 플라스틱을 사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되고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찾아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그 종이컵이라고 하죠. 종이컵. 사실은 종이가 아니죠. 여기 종이지만 여기 사실 코팅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때문에 사실 이거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음료수 플라스틱 병도 투명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이 있어서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이 플라스틱을 뭔가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은 이제 재활용만 배우죠. 재활용만. 근데 이 재활용도 요즘에는 그 리사이클링도 있지만 사실은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일반 쓰레기 이런 플라스틱을 가져다 재활용하는데 더 낮은 품질로 자꾸 재활용하다 보니까 더 쓰레기를 가져다 더 다시 한번 사용하긴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재활용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걸 더 효과적으로 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만약에 뽑고 싶다. 근데 그 공무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보고 있냐? 그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 정해진 답만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것만 외우는 시험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 문제 낼 때도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시험 문제 낼 때 아주 편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아주 편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 이렇게 다 PDF로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 여기 쭉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서 제가 지금 봤더니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시험 문제거든요. 뭐 좀 지난 문제긴 해도 여기 쭉 보면 그냥 그야말로 2019년 작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시험에 생물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유전과 뭐 이런 거 중학교 애들 지금 유전과 생식 오늘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뭐 여기 뭐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뭐 새카만 거 있는데 여기 새카만 거 나온 거 여기 하얀 거 두 사이에서 새카만 거 나온 거 여기 뭔가 서로 하얀 거 있다가 새카만 거 나온 거 이거 열성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거 두 개 새카만 거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게 열성인지 우성인지 딱 보시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 저희 학생들 사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제가 쉬운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과연 아이들이 그러면 유전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수능을 위해서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한 점 더 맞기 위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특성을 배워도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분류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할 때 이걸 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각 계정마다 그 가정마다 엄마 아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 어떻게 분류해서 만약에 제대로 재활용을 할 때 그걸 효과적으로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돈으로 뭐 어떻게 세금을 혜택을 주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공무원 시험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걸 뽑을 만한 문제를 그럼 낼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뭐 검정고시 문제도 있고 수능 문제도 있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 문제도 있고 남이 낸 문제 있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복사하고 붙여넣기는 쉬워요. 복사하고 붙여넣기도 쉬워요. 지금 검색도 저는 좀 쉬워요. 물론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내고 싶은데 그 창의적인 문제는 지금 다 객관식 시험에 막혀 있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좀 내거나 아니면 구두시험 문제를 내거나 물론 수행평가를 조금 더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 개별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시험의 종착점은 지금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제를 내고 싶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수능을 잘 맞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거. 근데 이게 삶이랑 연결돼 있냐 이거죠. 삶이랑 연결돼 있느냐. 지금 여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면서 수능 문제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다. 그리고 여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알겠지만 수많은 20만 명 가까운 뭐 18만 명 이 사람이 몇천 명 되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시간 낭비, 공부 낭비, 머리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인생 낭비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공무원 시험이 가장 또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뭐 시험 제도가 사실은 그렇게 뭐 공무원 시험이 아니면 어떤 이 과거 제도와 같은 시험이 사실은 그닥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진짜로 능력이 있고 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미 검증을 받아서 뭐 수시로 계속 채용할 수도 있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임용시험 보지만 사립 같은 데서는 사실 시험 안 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학원 같은 데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거든요. 목적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안정적인 어떤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 18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직장 문제, 비정규직 문제 아니면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까 할 때 시험은 오직 자기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자기만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한 점 하나라도 점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학의 가장 큰 어디야 과학에서 저는 과학의 가장 큰 목적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학은 사실은 뭘까라고 이게 진짜 뭘까 문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왜 저기 해는 안 떨어질까?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거 왜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물체는 떨어져야 되는데 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물체를 던지면 보통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듯이 해도 떴다가 지는 게 약간 큰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구나 원운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뭔가 색다른 해답을 찾아내고 노력하고 물론 천동설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할 때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어떤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저 문제가?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공부를 왜 할까? 과연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면 공무원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귀결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대학, 직장, 공무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공무원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지금 잘해서 지금은 좋은 사회가 되었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지금 보시면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 어떤 단어 하나를 가르칠 때라도 이런 식으로거든요. 공무원 그러면 이건 뭐 직장이고 사실 이 공무라는 걸 뭘까? 여러 사람의 공공적인 일이거든요.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 때 누구를 위하냐? 이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이죠.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인데, 이거 도덕과도 관련돼 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펼쳐야 되고, 이게 좋은 정책일까? 실패한 정책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문제를 만약에 제가 한번 뭐 진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 이건 자동차고 이건 버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만 비읍시옷 이 버스. 근데 지하철도 뭐 이렇게 뭐 지하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뭐 지하철이 되겠죠. 근데 이런 간단한 그림 퀴즈 초등학교 문제는 낼 수 있지만 그러면 왜 이런 생각 들거죠. 만약에 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요. 전국에 있는 자동차는 몇 개나 될까?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멈춰져기 위해선 주차장이 필요한데 자동차 개수와 자동차 개수만큼의 주차장이 있을까? 그럼 자동차 하나가 있으면 주차장은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 주차장은 최소한 2개가 있어야죠. 자동차 하나당 2개. 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옮겨가서 다시 다른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배는 있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주차장과 자동차는 지금 약간 1점 좀 넘어요. 2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공부했다면 공무원들은 알 거야. 일본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하나 사기 위해선 자동차 자기 집에 주차장이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지 요게 있어야지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동차는 우선 팔아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이 살기 위해선 집이 그럼 몇 개나 있어야 될까? 안정적으로 집을 이사 다니고 할 때도 집은 그럼 과연 몇 개가 될까? 지금 사람마다 집이 하나씩 있어야 될까? 주택 보급률 뭐 100%여야 될까? 120%여야 될까? 아니면 200%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해진 정답만을 가지고 사람을 수많은 지원자 중에 우선은 누군가는 뽑아야 되거든요. 대충이라도. 뭐 올바르게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규직을 위해서 연락에 공부하고 있지만 시험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진짜 꼭 그래서 지금 학과랑 대학교 학과와 관련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러면서 불행하고 그 불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지 않지만 뭐 객관식 문제만 진짜 30문제 좀 냈어요. 뭐 수행은 진짜 비행을 엄청나게 줄여서 지금 30점이고 물론 이제 과학 A, B 저는 이제 두 선생님이 나누다 보니까 15점, 15점으로 나누고 객관식도 뭐 15문제 내는데 과연 제가 내는 문제가 과연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어떤 과학적인 의문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낸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가 들 때는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은 좀 부끄럽다. 내가 지금 사회의 어떤 톱니바퀴처럼 그냥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작은 수능 문제를 내는 건 아닐까. 작은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걸고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어떤 이런 문제 내고 싶지 않고 아이들이 쉽게
재미삼아 좀 생각하면서 재미와 함께 조금 재미도 좀 있고 이걸 가져다가 어떤 진짜 의문을 갖게 되는 진짜 문제점을 좀 발견해내고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문제를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고력을 늘리는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지금 시험 자체가 너무 제 생각으로는 테스트가 어떤 시험 자체가 이제 합격이 되고 나면 지금은 계급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권 의식이 돼서 이게 하나의 권력이 생겨서 이 권력이 진짜 공무원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면 사실은 잘 쓰면 약간 뭐 평등해지고 아니면 공정해지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사회가 되면서 나만이라도 살아야 돼 하면서 지금 집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떤 돈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지금 이 권력이 지금 이게 어떤 양극화가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사다리가 사실은 어떤 계층 간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해서 그걸 좀 좋은 막아주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 시험 문제도 보면 시험 문제 풀고 나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하면 지금 약간 드는 생각도 그래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어떤 시험 성적이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인 애들이 많았어요. 중간인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봉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들, 엄청 잘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지금 약간 봉우리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점수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얘네들이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어떤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높은 고능, 어떤 창의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문제를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처럼 그 쓰레기 대란 문제처럼 아니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처럼 어떤 이런 진짜 좀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점점 무기력에 빠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우울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거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하나의 문제라도, 문제 하나를 낼 때라도 그냥 단순한 단답형 객관식 문제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가끔씩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바라보게 되고 그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내면 어떨까. 근데 그 문제는 시험에 낼 수 없다. 시험에 일상의 문제, 모두의 문제, 문제를 좀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평가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의미는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풀 것이다. 그 사회 문제, 공공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개인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겠다.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풀이와 접근 방법 그리고 교육 활동이 좀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생각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